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자의 그곳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저 사람 바지 속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32 먹은 젊은 기사가 설마 이렇게까지 큰 건 아니겠죠? 주원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사모님이 쇼핑백을 주시면 자기가 바로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너무 가까이 붙었다면서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엉덩이와 허리 사이쯤으로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뜨거운 게 닿았어요. 아, 입술이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제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본능이 먼저 움직였어요. 엉덩이가 저도 모르게 살짝, 정말 아주 살짝 뒤로 밀렸어요. 비빈다기보다는 확인하듯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주원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괜찮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트렁크 안. 백화점 쇼핑백을 꺼내려고 허리를 숙인 좁은 공간에서 기사가 제 등 뒤로 몸을 숙였고 그의 몸 일부가 제 몸에 닿았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그것이 제 엉덩이에 눌렸던 거예요. 박스도 가방도 아니었어요. 살아있고 뜨거운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무언가였습니다. 52살. 결혼한 지 28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어요. 손에 쥔 명품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명동 백화점 주차장 형광등 불빛 아래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전 올해 52, 강희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28년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정확히는 같은 집에 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살고 있다기보다는요. 남편 김진우 씨는 올해 56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예요. 아니, 변호사라기보다는 파트너 변호사죠.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곳이에요. 수입은 좋았어요. 아파트도 청담동 대단지 최고층이고 차도 외제차 2대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남편은 제 남편이 아니라 저를 소유한 사람 같았어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일어나서 남편 양복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는 잡곡밥에 된장찌개, 나물 3가지, 생선구이 하나. 정확히 이 메뉴여야 했어요. 다른 반찬 올리면 표정이 굳어지면서 물어봤거든요. 오늘 왜 이거 나왔어? 이유를 대야 했습니다. 생선값이 올라서요. 시장에 나물이 없어서요. 뭐 이런 식으로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보고해야 했어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까지요. 한 번은 친구 만나서 30분 늦게 들어왔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뺏어서 통화 기록을 다 확인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는지, 문자는 누구한테 보냈는지요. 당신 오늘 누구 만났어? 남편이 차갑게 물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미선이요. 제가 대답했죠. 미선이가 누군데? 남자야 여자야? 여자예요. 같은 반이었어요. 연락처 저장 안 돼 있던데? 새로 사귄 친구야? 아니에요. 핸드폰 바꾸면서 연락처가 날아가서요. 거짓말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진짜예요. 미선이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정말로 미선이한테 전화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요. 미선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28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외출할 때 보고하고 돌아와서 또 보고하고 누구 만났는지 설명하고
영수증 챙겨오고요. 감옥이었어요. 아니, 감옥보다 더 답답했어요. 감옥은 형기가 끝나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언제 나갈 수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왜 안 떠났냐고요? 처음엔 사랑했으니까요. 남편이 날 아끼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관심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걱정되니까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때쯤엔 떠날 용기도 없었고요. 제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파트도 남편 이름, 차도 남편 이름, 통장도 남편 명의였죠. 결혼 전에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남편이 관리한다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는 주부였어요. 25에 결혼해서 아이도 없이 집안일만 했으니까요. 경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끄러웠어요. 친구들한테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날 통제한다고, 외출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고, 통화 기록까지 검사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어요. 약속 잡기 힘들다고, 만나도 시간 맞추기 어렵다고요.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3년 전부터는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디스크래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까지 저려왔고 운전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았더니 수술해야 한대요. 그런데 남편이 수술은 나중에 하래요. 지금은 바쁘니까 물리치료나 받으라고요. 바빴던 건 남편이지 저는 아니었는데요. 운전이 힘들어지니까 남편이 기사를 고용했어요. 전용 기사요. 저만 태우는 기사였습니다. 처음엔 감사했어요. 허리 아픈데 운전 안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곧 알았죠. 기사는 남편의 눈이었어요. 첫 번째 기사 아저씨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어디 가든 남편한테 다 보고하더라고요. 오늘 사모님이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몇 시에 집에 왔는지요. 한 번은 친구 만나서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기사 아저씨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커피숍 간판을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논현동 커피숍 갔다며? 거기서 누구 만났어? 소름이 돋았어요. 감시당하고 있구나. 명확하게 알았죠. 두 번째 기사는 30대 후반이었어요. 더 심했어요. 제가 백화점 가면 몇 층에 갔는지, 어느 매장에 들어갔는지까지 체크했어요. 심지어 영수증까지 사진 찍어서 남편한테 보냈더라고요. 남편이 물었죠. 오늘 화장품 샀다며? 얼마짜리야? 영수증 안 가져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기사한테 받았어.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가 산 화장품 영수증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었었죠. 울지도 않았어요. 울 기운도 없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두 번째 기사가 그만뒀어요. 다른 직장을 구했대요. 남편이 새 기사를 구한다고 했어요. 이번엔 젊은 사람으로 뽑겠대요. 체력 좋은 사람이요. 솔직히 상관없었어요. 누가 오든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어차피 남편의 사람이겠죠. 그런데요. 3주 전 오후 새 기사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꽤 컸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네, 누구세요? 제가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사로 일하게 된 주원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아, 네. 잠깐만요. 지금 내려갈게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아파트 로비에 그가 서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30 초반쯤, 키는 185cm는 되어 보였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주원입니다. 그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전 기사들은 눈을 잘 안 마주쳤거든요. 차는 저쪽에 대해 어놨습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그의 걸음걸이가 느렸어요. 제 걸음에 맞춰주는 거였죠. 이전 기사들은 앞서 걸었거든요. 저는 허리 아파서 천천히 걷는데 그 사람들은 성큼성큼 앞서가다가 기다리고요. 차 앞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주원 씨가 뒷문을 열어줬어요. 손으로 문 위쪽을 가리면서요. 제가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요. 조심해서 타세요, 사모님. 타는데 그의 다른 손이 제 팔을 살짝 받쳐줬어요. 허리 아픈 거 아는 것처럼요. 차에 앉았어요. 뒷좌석이 따뜻했어요. 히터를 켜놨나? 주원 씨가 운전석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날씨가 추워서 미리 시동 걸어뒀습니다. 온도는 23도로 맞춰놨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놀랐어요. 제가 타기 전에 미리 차를 데워뒀다고요? 이전 기사들은 제가 타고 나서야 시동을 걸었거든요. 그럼 한 5분은 추운 차 안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오늘은 어디 가시겠어요, 사모님? 백화점 좀 갈게요. 압구정 갤러리아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운전이 부드러웠어요. 급출발도 급정거도 없이 매끄럽게 움직였죠. 룸미러로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집중해서 운전하는 모습이었어요. 뭔가 달랐어요. 이전 기사들과는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이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갤러리아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주원 씨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모님, 몇 시쯤 마치실까요? 한두 시간 정도요? 알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바로 올라오겠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그가 뒷문을 열어줬죠. 쇼핑하시고 연락 주세요. 제가 올라가서 짐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들고 내려올게요. 허리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떻게 알았죠? 제가 허리 아픈 거요?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사모님 허리 디스크 있으시니까 무거운 거 들지 않게 해드리래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화장품 코너를 둘러보고 옷도 몇 벌 샀어요. 쇼핑백이 4개나 됐습니다. 무거웠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주원 씨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다 하셨어요? 네. 지하 2층으로 내려갈게요.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정확히 4분 후에 차가 도착했어요. 주원 씨가 내려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사모님. 손을 내밀었어요. 쇼핑백을 건네주려고 트렁크 쪽으로 몸을 기울였죠. 그때였어요. 트렁크 안이 생각보다 깊었어요. 쇼핑백을 넣으려면 허리를 더 숙여야 했어요. 사모님, 제가 받을게요. 허리 조심하세요. 주원 씨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제 등 뒤로요. 저는 이미 허리를 숙인 상태였고 그가 제 뒤에 바짝 붙어서 손을 뻗었습니다. 쇼핑백 손잡이를 잡으려고요. 바로 그 순간 그의 몸이 제 엉덩이에 닿았어요. 아니, 몸이 아니라 그것이요. 바지 위로, 옷 위로 닿았는데도 느껴졌어요. 크기가, 온도가
단단함이요. 숨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제 몸이었어요. 본능이 반응했어요. 엉덩이가 저도 모르게 뒤로 밀렸습니다. 살짝, 아주 미세하게요. 확인하려는 듯이요. 진짜 이렇게 큰 게 맞나 싶어서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원 씨가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트렁크가 좁아서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사모님이 건네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너무 급하게 받으려고 해서요. 주원 씨가 계속 사과했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귀까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로요. 제가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죠. 쇼핑백은 제가 정리할게요. 사모님 먼저 타세요. 차에 탔어요. 뒷좌석에 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원 씨가 트렁크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쇼핑백 놓는 소리, 트렁크 닫는 소리요. 운전석에 탔어요. 룸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니까요. 제가 웃으려고 했는데 입가만 실룩거렸어요. 집으로 갈까요? 네. 차가 출발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요. 차창 밖 풍경을 봤어요. 압구정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신호등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순간뿐이었어요. 트렁크 앞에서 느꼈던 그 압도적인 크기. 남편과 28년을 살았어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존재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쪽이 작은 편이었거든요. 아니, 작다기보다는 평범했어요. 근데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5년 전부터는 아예 안 했어요. 남편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오늘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기사의 그것을 우연히 느끼게 됐어요. 옷 위로, 바지 위로 닿았는데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차 안 에어컨이 나오는데도 뜨거웠어요. 그리고 더 부끄러운 건 제 반응이었어요. 엉덩이를 뒤로 민 거요. 본능적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52살 먹은 유부녀가 30살 기사한테요? 집에 도착했어요. 사모님 다 왔습니다. 주원 씨가 차를 세웠어요. 내려서 뒷문을 열어줬죠. 짐은 제가 들고 올라가도 될까요? 아, 네. 부탁드려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주원 씨가 쇼핑백 4개를 들고 옆에 섰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둘만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한 공기가요. 층수 표시등만 깜빡거렸습니다. 5층, 6층, 7층. 주원 씨가 먼저 말했어요. 사모님,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15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죠. 현관문 앞까지 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놓을게요, 사모님. 주원 씨가 현관에 쇼핑백을 내려놨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주원 씨가 인사하고 나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현관에 혼자 서 있었죠. 쇼핑백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남편은 7시쯤 들어올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무 생각 없이 SNS를 스크롤했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떠올랐거든요. 트렁크 앞 그 순간이요.
주원 씨의 당황한 목소리, 떨리는 사과, 빨개진 얼굴, 그리고 제 엉덩이에 닿았던 그 놀라운 크기.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강희정, 정신 차려. 52살이야. 결혼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기사고 30살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하지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났어요. 남편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우리는 5년 전부터 따로 잤거든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트렁크 앞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허리를 숙였을 때, 주원 씨가 뒤에서 다가왔을 때, 그의 그것이 제 엉덩이에 닿았을 때요. 바지 위로, 옷 위로 느껴진 그 압도적인 크기가 생생했어요. 손으로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난 유부녀야. 남편 있는 사람이고,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뜨거움을, 그 단단함을요. 그리고 더 부끄러운 건 제 반응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엉덩이를 뒤로 민 거요. 왜 그랬을까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더 느끼고 싶어서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흘러갔어요. 주원 씨는 월, 수, 금마다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물리치료 받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놀라웠어요. 제가 현관을 나서기도 전에 차가 이미 와 있었고, 시동이 걸려 있었고, 실내 온도는 딱 제가 좋아하는 정도로 맞춰져 있었어요. 이전 기사들은 제가 타고 나서야 시동을 걸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날씨 예보를 확인 안 하고 나갔는데 로비에 도착하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렸어요. 주원 씨가 우산을 펴서 제 머리 위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차까지는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우산을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여서 들고 있었어요. 본인 어깨는 빗물에 젖으면서요. 차에 타고 나서 봤어요. 주원 씨 정장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괜찮냐고 물었더니 금방 마른다면서 웃었어요. 가슴이 이상했어요. 따뜻하면서도 답답했어요. 남편은 한 번도 우산을 씌워준 적이 없었거든요. 28년 동안요. 룸미러로 주원 씨를 봤어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죠. 문득 시선이 내려갔어요. 그의 손으로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컸어요. 손가락이 길고 마디가 굵었어요. 그 손이 제 팔을 받쳐줬을 때의 감촉이 떠올랐어요. 따뜻하고 단단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트렁크 앞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시선이 자꾸 룸미러로 갔어요. 주원 씨 쪽으로요. 정장 바지가 보였어요. 허벅지 부분이요. 혹시 저기도 지금 생각을 멈췄어요. 고개를 세게 저었죠. 유부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것도 고용한 기사한테. 며칠 후였어요. 병원 가는 날이었는데 차에서 내리려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허리가 삐끗했죠.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주원 씨가 바로 차에서 내려서 뒷문을 열었어요. 괜찮으시냐고, 어디 다치지 않으셨냐고 물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차에서 내리는 걸 도와주려고요. 손을 잡았어요. 크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제 손을 완전히 감쌌죠.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주원 씨가 제 팔을 받쳐줬습니다. 그 순간 몸이 그의 몸에 가까워졌어요. 코끝으로 냄새가 들어왔어요. 은은한 비누 향이었어요. 그리고 느껴졌어요. 그의 체온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시냐고 또 물었어요. 허리 많이 아프시냐고요.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원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가까운 거리에서요.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길게 느껴졌어요. 그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병원 쪽으로 시선을 주면서 천천히 가시라고 말했죠.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생각났거든요. 아까 손을 잡았을 때, 몸이 가까워졌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요. 그리고 상상했어요. 만약 그때 조금 더 가까워졌다면, 만약 그가 저를 안았다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강희정, 정신 차려. 넌 결혼한 사람이야. 치료가 끝나고 주원 씨한테 전화했어요. 차로 오는 동안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립스틱을 다시 발랐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면서요. 아니, 알았어요. 주원 씨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부녀가 다른 남자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다니요. 차에 탔어요. 주원 씨가 물었어요. 허리는 좀 어떠냐고, 치료받으니 나아지냐고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본인 어머니도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수술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다고요. 저도 빨리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은 제 허리에 관심도 없었는데 고용한 기사가 걱정해 주다니요. 고맙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룸미러로 주원 씨를 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또 마주쳤어요. 이번엔 더 길었어요. 신호 대기 시간 내내요. 신호가 바뀌어서야 그가 시선을 돌렸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둘 다요.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흐르고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요. 그날 밤 남편이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혼자 저녁을 먹고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는데 또 떠올랐어요. 트렁크 앞에서 느꼈던 그 감촉이요. 샤워기 물줄기를 등에 대고 서 있었는데 상상이 시작됐어요. 만약 그날 트렁크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면, 밀폐된 공간이었다면, 만약 주원 씨가 저를 안았다면, 그의 그것이 제 몸에 더 깊이 닿았다면, 숨이 가빠졌어요. 손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본능적으로요. 하지만 멈췄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난 결혼한 사람이야. 남편 있는 몸이고. 손을 걷었어요. 이불을 뒤집었었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몸은 뜨겁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죄책감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마음만으로도요. 그런데 동시에 생각했어요. 남편이 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줬나? 28년 동안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줬나?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를 소유물로만 봤어요.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죠. 그래도 이러면 안 돼. 다시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난 유부녀고 주원 씨는 고용한 기사야. 선을 넘으면 안 돼. 며칠이 더 지났어요. 주원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룸미러로 그를 볼 때마다 트렁크 앞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꾸 상상했어요. 그의 손이 제 몸을 만진다면,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다면, 그의 그것이 제 안으로 들어온다면,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강희정, 정신 차려. 넌 유부녀야. 하지만 몸은 솔직했어요. 28년 동안 남편한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거든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이거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 저거 입으면 젊어 보일까요?
결국 새로 산 베이지색 니트를 입었어요. 몸에 잘 맞는 거였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썼어요. 립스틱 색깔도 여러 번 바꿨고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누구한테 보이려고?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난 결혼한 사람인데. 하지만 발걸음은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주원 씨가 내려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의 눈이 잠깐 제 옷을 훑었어요. 아주 짧게요.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 니트 잘 어울리신다고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고맙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작았어요. 차에 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유부녀가 다른 남자 칭찬에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룸미러로 주원 씨를 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엔 둘 다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그렇게 서로를 쳐다봤어요.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위험한 무언가가요. 멈춰야 했어요. 유부녀로서, 고용주로서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8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녹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죄책감보다 더 강한 게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요.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누군가에게 원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그 느낌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이 감정이 어디로 흐를지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병원 물리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주원 씨가 강남 쪽 큰 길로 차를 몰고 있었고 신호 대기 중이었죠. 무심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 앞에 익숙한 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색 BMW 번호판까지 똑같은 남편 차였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28년 결혼 생활 동안 저한테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행동이었죠. 여자가 내렸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는데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자연스럽게 익숙하게요. 두 사람이 호텔 안으로 나란히 걸어 들어갔어요. 숨이 막혔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주원 씨가 룸미러로 저를 쳐다보면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나 봐요. 바람 좀 쐬고 싶다고, 어디든 좋으니까 그냥 좀 나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원 씨는 아무 말 없이 차 방향을 틀었어요. 창밖만 멍하니 봤어요. 남편이 그 여자 허리에 손을 올렸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28년을 함께 살았어요. 통제당하고 감시당하고 숨막히면서도 참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여자와 호텔에 가고 있었어요.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주원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요. 차가 계속 달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차가 멈췄을 때 고개를 들었더니 바다였어요. 인천 앞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어요. 주원 씨가 차에서 내려서 뒷문을 열어줬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갑고 짠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폐 속 깊이 들이마셨죠. 주원 씨가 방파제를 가리키며 저기 앉으시라고 했고 천천히 걸어가서 콘크리트 위에 앉았어요. 주원 씨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죠.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걸 한참 동안 그냥 바라봤어요. 주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죠. 한참이 지나서 입을 열었어요. 남편을 봤다고
다른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걸 봤다고 말했어요. 주원 씨가 숨을 들이켰어요. 28년을 살았다고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말했어요. 외출할 때 보고하고 누구 만나는지 말하고 영수증 챙기고 통화 기록 보여주고 감옥 같았다고 숨 쉬는 것도 허락받아야 할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저 사람은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다고 호텔까지 데려가면서 허리에 손 올리고 있었다고 말하니까 눈물이 계속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28년이 억울했어요. 참았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주원 씨가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넸고 받아서 얼굴을 닦으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요. 주원 씨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했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침묵이 흘렀어요. 해가 점점 낮아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11월 끝자락이라 해가 지니까 급격히 추워졌죠. 주원 씨가 사모님 추우시죠? 차로 가요. 제가 따뜻한 거 사올게요. 라고 말했어요. 차로 돌아왔어요. 주원 씨가 뒷문을 열어주면서 안에서 기다리시라고 금방 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 안이 방파제보다는 따뜻했지만 손끝이 시렸어요. 5분쯤 지나서 주원 씨가 돌아왔어요. 손에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요. 그런데 운전석이 아니라 뒷문을 열고 제 옆에 탔어요. 이거 드시고 좀 따뜻해지세요. 라고 말하면서 캔커피를 건넸어요. 캔을 받았는데 따뜻했어요. 두 손으로 감싸니 열기가 손으로 전해졌죠. 주원 씨도 옆에서 캔을 열어서 한 모금 마셨어요. 좁은 뒷좌석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까웠죠. 캔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진 바다가 보였어요. 주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은 행복하실 자격이 있다고 저렇게 사실 필요 없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게요. 고맙다고 했더니 주원 씨는 자기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주원 씨가 또 말을 꺼냈어요. 본인도 외롭다고 30년을 살았는데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했죠. 고개를 돌려서 주원 씨를 봤어요. 그의 옆얼굴이 어둠 속에서 보였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주원 씨가 망설이다가 본인 몸이 좀 특이하다고 여자들이 다 무서워한다고 했어요. 특이하다니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죠.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쪽이 너무 크다고 말했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트렁크 앞에서 느꼈던 그 감촉이 떠올랐거든요. 얼굴이 뜨거워졌죠. 주원 씨가 계속 말했어요. 사귀었던 여자들이 다 그것 때문에 떠났다고, 무섭다고, 괴물 같다고 했다고,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포기했다고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건 주원 씨 잘못이 아니라고, 타고난 거잖냐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주원 씨 눈이 촉촉해졌어요.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했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좁은 뒷좌석에서 어깨를 맞대고요. 차 안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우리 둘의 체온 때문인지 아니면 히터 때문인지요. 주원 씨를 쳐다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트렁크 앞에서 느꼈던 그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크기, 그 뜨거움, 그 단단함. 시선이 저절로 내려갔어요. 주원 씨 무릎으로, 허벅지로, 그리고 그 사이로요.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바지 위로 드러난 윤곽이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주원 씨 허벅지에 살짝 닿았어요. 사모님, 주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닿았어요. 바지 위로도 느껴졌어요. 뜨겁고 살아있는 무언가가요. 주원 씨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사모님, 다시 불렀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바닥으로 천천히 감쌌어요. 엄청났어요. 손에 다 담기지도 않았어요. 주원 씨 손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하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왜요? 제가 속삭였어요. 주원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가 먼저 움직였어요. 제 얼굴에 손을 대더니 천천히 가까이 왔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어요. 28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키스였어요. 키스가 깊어졌어요. 주원 씨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도 그의 목을 감쌌어요. 좁은 뒷좌석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주원 씨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왔어요. 코트 위로요. 하지만 그 손길이 뜨거웠어요. 제 손도 움직였어요. 그의 가슴으로, 배로,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요. 손끝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주원 씨가 키스를 멈추고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주원 씨, 저도 숨이 가빴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주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트렁크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살아있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주원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모님,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원 씨 몸이 떨렸어요.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어요. 차창이 김으로 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뜨거운 숨 때문에요. 주원 씨 손이 제 코트 단추를 풀었어요. 하나씩 천천히요. 코트가 벗겨졌어요. 그 안에 니트도 벗겨졌어요.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지만 곧 주원 씨의 뜨거운 손길로 덮였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으로, 쇄골로,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감각이었어요. 주원 씨, 제가 속삭였어요. 네. 사모님, 좁은 뒷좌석에서 옷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주원 씨가 제 위로 왔어요. 좁은 공간이라 몸이 완전히 밀착됐죠. 뜨거운 무게가 느껴졌어요. 무서울 정도로 뜨거웠어요. 주원 씨가 제 이마에 키스하면서 속삭였어요. 천천히 할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요. 세상이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주원 씨가 멈추면서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괜찮아요. 제가 속삭였어요. 계속해요. 파도가 밀려드는 것처럼 천천히 깊어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그것으로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충만함이었어요. 주원 씨, 제가 그의 등을 감쌌어요. 사모님, 주원 씨도 저를 꽉 안았어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요. 파도가 밀려오듯 빠져나가듯요. 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김서린 창문 너머로 어두운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와 우리의 숨소리가 겹쳤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느낄 뿐이었어요. 온몸으로 마음으로요. 리듬이 빨라졌어요. 주원 씨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원 씨, 사모님,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듯 거센 감각이 밀려왔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주원 씨도 떨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은 채 그 순간을 맞이했어요. 좁은 차 안에서, 어두운 바닷가에서요. 한참 후 우리는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못한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주원 씨가 제 머리칼을 쓸어 올리면서 속삭였어요. 괜찮으세요? 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주원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옷을 주워 입으면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차창에 김을 손으로 닦았더니 밖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주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가야 했어요. 주원 씨가 운전석으로 갔고 저는 뒷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룸미러로 주원 씨를 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오늘 이후로요. 집으로 가는 내내 말이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몸도 따뜻했어요.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주원 씨가 차를 세웠어요. 내리기 전에 주원 씨가 말했어요. 사모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요, 주원 씨. 제가 말했어요. 주원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차에서 내렸어요. 주원 씨가 떠나는 걸 보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불이 켜져 있었고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었냐고, 이 시간까지 뭐 했냐고 날카롭게 물어서 병원 갔다가 바람 쐬러 갔다고 대답했어요. 어디서 바람을 쐬냐고, 누구랑 갔냐고 따져 물었지만 혼자 바다에 갔다 왔다고만 말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순순히 줬을 거예요. 28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싫다고 말했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한테 저렇게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핸드폰을 봤는데 주원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고 무사히 들어갔냐고 걱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답장을 보내면서 미소가 지어졌죠. 차 안에서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주원 씨의 손, 입술, 숨소리, 그리고 그 뜨거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전혀요.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계속 저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고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병원 가고 장 보고 집안일 하면서요. 다만 핸드폰은 절대 안 보여줬고 남편이 화를 내도 꿋꿋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다음 병원 가는 날을, 주원 씨를 다시 만날 날을요. 수요일 아침이 왔어요. 일어나서 씻고 거울을 보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장을 열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속옷을 꺼냈어요. 평소에는 입지 않던 거였죠. 손에 들고 한참 봤는데 입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졌지만 곧 결정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입었는데 다른 느낌이었어요. 피부에 닿는 감촉이 평소와 달랐죠. 그 위에 니트를 입었는데 부드럽고 얇은 재질이라 몸 라인이 은은하게 드러났고 치마를 골랐는데 평소보다 조금 짧은 거였어요. 거울을 보니 다리 라인이 더 보였죠. 향수도 뿌렸어요. 귀 뒤, 손목, 그리고 목덜미예요. 거울을 다시 보는데 달라 보였어요. 28년 동안 보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더 젊어 보였고 더 살아있어 보였죠.
왜 이렇게 차려입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주원 씨 때문이었죠. 가방을 챙기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는데 볼이 발갛게 상기돼 있었어요. 로비에 도착해서 밖을 보니 차가 이미 와 있었고 주원 씨가 차에서 내려서 문을 열어줬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주원 씨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제 옷차림을 본 거였죠. 뒷좌석에 탔는데 주원 씨가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는 동안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룸미러로 저를 쳐다보면서 오늘 어디 가실 때 있냐고, 병원 끝나고 무슨 계획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바람 쐬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병원 끝나고 바다 갈 수 있을까요? 주원 씨가 룸미러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그의 눈빛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네. 사모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룸미러로 계속 눈이 마주쳤는데 오늘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쳐다봤죠. 주원 씨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차 안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병원까지 가는 내내 말이 없었지만 침묵이 뜨거웠어요. 제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죠. 병원에 도착했는데 내리기 전에 주원 씨가 말했어요. 사모님, 전화 주시면 바로 올게요. 알겠어요, 주원 씨. 제가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차에서 내렸는데 다리가 약간 떨렸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주원 씨가 차 안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룸미러가 아니라 고개를 완전히 돌려서요. 우리 눈이 다시 마주쳤고 주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료실로 들어갔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계속 시계를 봤고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는데 한마디도 안 들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주원 씨 생각뿐이었어요.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난다는 것, 차에 탄다는 것, 바다로 간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손이 떨렸어요. 기대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치료가 끝났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주원 씨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한 번만 울렸어요.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사모님, 지금 올라갈게요.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어요.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밖에 차가 벌써 와 있었고 주원 씨가 차에서 내려서 문을 열어줬어요. 뒷좌석에 탔는데 주원 씨가 문을 닫으면서 제 눈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주원 씨가 운전석에 앉았고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실까요? 물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주원 씨가 알아서 정해주세요. 제가 속삭였어요. 조용한 곳으로요. 룸미러로 눈이 마주쳤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차가 출발했어요. 차는 인천 방향으로 달렸지만 지난번 방파제가 아니라 더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공장지대를 지나서 바다가 보이는 외진길로 접어들었는데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주원 씨가 차를 세웠어요. 창밖을 보니 회색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11월 끝이라 을씨년스러웠지만 그래서 더 좋았어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시동을 끄니 고요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죠. 주원 씨가 룸미러로 저를 쳐다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없이 뒷좌석 가운데로 움직였어요. 주원 씨도 운전석에서 뒤로 넘어왔고 좁은 뒷좌석에서 마주 앉았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말이 필요 없었어요. 손을 뻗어서 주원 씨 얼굴을 만졌는데 따뜻했고 주원 씨가 제 손을 잡았는데 떨리고 있었죠. 사모님, 정말
이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게 입술을 갖다 댔어요. 키스가 깊어졌고 주원 씨가 저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떨어졌는데 주원 씨를 쳐다보니 그의 눈빛이 어두웠어요. 욕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손이 주원 씨 가슴으로 내려갔는데 니트 위로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고 더 아래로 내려가니 주원 씨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사모님, 뭐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허리춤에 손이 닿았고 벨트가 느껴졌어요. 주원 씨가 제 손목을 잡았지만 힘이 없었고 고개를 들어서 그를 쳐다봤어요. 주원 씨, 제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주원 씨 눈이 커졌어요. 사모님, 안 돼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대답하지 않고 손이 올라가서 벨트를 풀었어요. 주원 씨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고 지퍼를 내리는 소리가 좁은 차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손을 넣었는데 뜨거웠어요. 트렁크에서 지난번 차 안에서 느꼈던 그것보다 더 뜨거웠죠. 주원 씨가 신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제발. 고개를 들어서 그를 쳐다보면서 천천히 꺼냈어요. 눈앞에 있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 컸어요. 주원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싶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주원 씨 온몸이 떨렸어요. 사모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처음이었어요. 남편한테도 한 번도 안 해본 거였어요. 하지만 주원 씨한테는 하고 싶었어요. 주원 씨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정말 너무 더 깊이 했어요. 주원 씨가 뒤로 기대면서 천장을 쳐다봤고 목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차창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주원 씨가 저를 끌어올렸어요. 사모님, 이러시면 제가 괜찮아요. 제가 속삭였어요. 주원 씨가 저를 쳐다보면서 정말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이려는데 주원 씨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제 위로 올라왔고 키스가 시작됐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니트가, 치마가, 그리고 그 아래 것들이요. 주원 씨 옷도 벗겨졌고 좁은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뜨거웠어요.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주원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사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주원 씨, 빨리. 주원 씨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세상이 가득 차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주원 씨, 제가 그의 등을 감쌌어요. 사모님, 주원 씨도 저를 꽉 안았어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난번보다 빨랐어요. 거칠었어요. 차가 흔들렸어요. 미세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요. 파도 소리와 우리의 숨소리가 뒤섞였고 김서린 창문 너머로 바다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주원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희정 씨, 처음이었어요. 사모님이 아니라 제 이름을 부른 게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주원 씨, 저도 그를 불렀어요. 리듬이 빨라졌고 주원 씨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도가 밀려오듯 감각이 밀려왔어요. 온몸이 떨렸고 주원 씨도 떨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은 채 그 순간을 맞이했어요. 한참 후 우리는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못한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주원 씨가 제 머리칼을 쓸어 올리면서 괜찮으시냐고 속삭였어요. 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주원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옷을 주워 입으면서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차창에 김을 손으로 닦았더니 밖이 여전히 회색빛이었어요. 주원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희정 씨,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던 게 생각났어요. 그냥 희정이라고 불러요. 제가 말했어요. 사모님 말고요. 주원 씨가 미소 지었어요. 희정, 좋았어요. 그렇게 불리는 게요. 계속 만나요.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요. 남편분은 주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신경 안 써요. 제가 대답했어요. 저 사람도 바람 피우잖아요. 서로 각자 사는 거예요. 주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희정, 미안해요. 왜요? 제가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제가 원한 거예요. 주원 씨 때문에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주원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자주요. 주원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가야 했어요. 주원 씨가 운전석으로 갔고 저는 뒷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룸미러로 눈이 마주쳤는데 주원 씨가 미소 지었고 저도 미소 지었어요. 뭔가 약속한 것 같았어요. 말하지 않아도요. 집으로 가는 내내 행복했어요.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몸도 따뜻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주원 씨가 차를 세웠어요. 내리기 전에 주원 씨가 말했어요. 희정, 다음에 또 봬요. 네, 주원 씨. 제가 말했어요. 곧 봐요. 차에서 내렸어요. 주원 씨가 떠나는 걸 보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혼자 미소 지으면서 옷을 벗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달라진 건 많았어요.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옷을 고르는 것도 화장하는 것도 예전과 달랐어요. 주원 씨와는 자주 만났어요. 병원 가는 날은 당연했고 다른 날에도 핑계를 만들어서 나갔어요. 백화점 간다고, 친구 만난다고요. 주원 씨는 언제나 조용한 곳으로 차를 몰았어요. 공장 지대를 지나서 바다가 보이는 외진 곳으로요. 차를 세우면 주원 씨가 뒤로 넘어왔고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차창에 김이 서리는 날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주원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희정 씨라고요. 시간이 흘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달라진 게 보였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죠. 친구들이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그냥 건강 챙기고 있다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집에서는 조용했어요. 남편과는 각자의 삶을 살았죠.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28년 동안 숨막히게 살았는데 이제는 숨 쉴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병원 치료를 마치고 주원 씨 차에 탔는데 주원 씨가 룸미러로 저를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어디 가실까요? 물었어요. 주원 씨가 아는 곳으로요. 제가 대답했어요. 차가 익숙한 길을 달렸어요. 바다가 보이는 외진 곳에 차를 세웠어요. 주원 씨가 뒤로 넘어왔고 저는 그를 안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주원 씨가 제 머리칼을 쓸어 올리면서 속삭였어요. 희정 씨, 사랑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요, 주원 씨. 제가 속삭였어요. 키스가 시작됐고 시간이 흘렀어요. 차창에 김이 가득 서렸어요. 한참 후 옷을 주워 입으면서 차창에 김을 닦았는데 바다가 저녁 노을로 물들고 있었어요. 주원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희정 씨,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제가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계속요. 주원 씨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바다를 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룸미러로 눈이 마주쳤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내리기 전에 주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저도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렸어요. 주원 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아니, 좋았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을 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켜고 거울을 봤어요. 환한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별이었어요.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고개를 들 수 있었고 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